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누리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 광장에서 여러분께 국민 주권 시대 선언하고 있는 저는 최요한 권호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신 분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네?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네, 맞습니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님 함께 출연해 주셨고요. 방금 이 시청광장에서 국민주권 선언대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참가한 단체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비롯해서 민주동문회 이런 분들 여러 단체들이 함께 공동 주최한 그렇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금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진을 시작한 사이에 저희는 시청 광장에서 이렇게 국민주권 시대 생방송으로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까지 청와대 행진을 진행을 하고 6시에 또 광화문 북광장에서 오늘 7차 동국민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7시 반부터 또 청와대 또 행진. 행진하는 거야. 행진하는 거야. 법원이 허용한 100m까지 또 그렇죠. 행진이 진행이 되고요. 법원에서 100m까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2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세계 인권 선언일. 아, 세계 인권 선언일.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맞이해서 또 북광장에서 인권 공연이 있습니다. 인권 콘서트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평화의 나무 합창단도 나옵니다. 오늘 권진원 씨랑 같이 가수 이은미 씨도 나온다고. 이은미 씨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진과 더불어서 본행사 중계도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요. 유튜브로 해드리게. 행진하는 과정에선 저희는 여기 현장에서 현장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제 탄핵이 됐고 하루 만에 우리가 저 방송이 나왔는데 그렇죠.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과제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탄핵 이후에 탄핵의 끝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세 가지. 한시에 저희가 했던 방송이 뭡니까? 우리 장경호 변호사님 모셔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간첩 조작 사건, 전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김기춘, 모든 사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기춘대원군, 김기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여러 보도가 됐습니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결과가 나왔죠. 2년 전이죠. 2년 전. 2년 전 12월 19일. 2014년. 내가 잘 모르겠어. 난 잘 몰라서 오늘 배우려는. 벌써 2년이 됐어요? 배우려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제가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2년 전에 썼는데 못 읽어봤군요. 기획된 해산 의대도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진실을 주제로 오늘 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소송인가요, 이 명칭이? 어려운데요. 통합진보당 해산 신반 청구 사건이죠. 그 사건의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했죠. 소송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셨던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님 모셔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사건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돼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주제들 저희가 세 가지로 오늘 뽑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 조작 사건,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 통해서 이 사건이 전말에 일단이 좀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죠. 그렇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2014년 6월 달부터 한 1년간 근무를 합니다. 김영한 수석이 부임하자마자 청와대 대통령 주재 또는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김기춘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사항을 깨알같이 메모를 해놓은 거죠. 깨알같이 메모를 잘했더라. 메모 잘하시는 분인데. 업무 일지가 이제 가족들이 유족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언론 기관에 일단 공개를 했죠. 예, 예. 거기에
210일 동안 기록이 나오는데 예. 그중에 44번 예. 44번. 44번의 그 어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로는 37일이고 37일. 210일 중에 37일 동안 그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 지시를 했고요. 그 지시가 그렇게 나왔죠. 44번의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6일에 한 번꼴로 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영한 그 비서실장 회의에서 예.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와 관련한 꼼꼼한 점검과 지시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예. 그쪽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6월 25일 날 메모를 보면 예. 그 아로 사건, 아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이른바 예, 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이제 7월 28일 날 결심을 하고 예. 그때 당시에 불락지 이성윤의 정인신문이 8월 5일 날 실시될 예정이다. 예, 예. 그리고 그 내란 음모 사건의 형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기록이 넘어오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예. 기조되어 있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딱딱 맞췄다라는 거네. 법원하고 내통을 하지 않으면 네. 알 수가 없었던 짜지 거고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의 재판이 언제 끝날 예정이라는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경에 절차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헌법재판관들과 서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예. 알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재판 진행 과정을 내밀하게 협의를 했다는 증거죠. 아니,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독립적 기관이고 독립적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 실은 재판 과정 내내 예. 청와대하고 내통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런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단 그러니까 말이야.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지금 뭐 국민들의 81%가 예. 탄핵에 찬성을 하고 어제 국회에서 78%가 탄핵에 가결에 찬성을 했잖아요. 예, 예. 국민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네.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 인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됐다. 예. 지금 이 김영한 비망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 틈만 주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틈을 그러니까 주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죠. 국민들의 촛불이 시들어지고 꺼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대단히 위험하죠.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예. 법원 있지 않습니까? 예.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과정 뭐 언제쯤 기록이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는 그 사실 자체도 변호사들도 모르는 건가요? 아니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판사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거고 그때 6월 달에 헌법 정당해산 사건에 그 소송 대리인 저도 이 사건이 언제 끝날지를 아무 예상을 못했거든요. 못했던 사항인데. 다시 얘기하면 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을 공개한 바가 없어요. 그 재판관들하고 내통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사항을 이미 청와대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8월 25일 날짜에 예. 업무 일집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8월 25일자. 예. 2014년 8월 11일 8월 11일.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예. 아로는 없고 내란 음모는 없었다고 무죄 판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죄 판결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당해산 사건이 아로가 존재하고 아로가 통합진보당을 장악해서 내란 액체겠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고 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헌정당이다. 그렇게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론을 구성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로는 없었고 내란은 없었다는 판결 나니까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난리 났죠. 사실 그 뭐 사건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원고 청구에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갑자기 아로가 주어를 아로에서 민혁당 잔존 세력으로 바꿉니다. 잔존 세력으로. 민혁당 잔존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해서 그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일방적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인 신청하지 않는 예. 이른바 이제 강철로 잘 알려진 김영환 씨를 정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왜 갑자기 주장을 바꾸느냐? 왜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정인 신청을 그 전에 다 신청할 정인들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추가적인 정인 신청을 안 받는다 해놓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이 항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업무일지에 보면 그 예? 궁금증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그 청와대가 그 헌법재판소하고 내통을 내서 예, 내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바꾸니까 받아주라. 정인 신청할 것이니까 받아주라. 네. 이렇게 했던 기록이 다 나옵니다. 청와대 지시로 예. 그 과정을 다 그렇죠. 미리 헌법재판소에다가 통보를 하고 사전에 이야기했다는 흔적들이 다 나오죠. 다 나온다.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통합진보당 관련 지원 방안 시행, 재판 진행 상황 이렇게 메모돼 있고 법무부 TF와 협력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요런 취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메모를 다 정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석을 해보면 예. 그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법무부 TF하고 협의를 해서 예. 이런 주장을 하라고 코치를 하고 정인을 김영환을 신청하라 코치를 했다는 거고 사전에 헌법재판소하고 사전에 다 이야기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처럼 했었는데 실은 뒤로 다 내통을 하고 짜고 쳤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짜고 치도록 고수톱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사실은 이게 직권남용을 한 거죠. 직권남용이네요. 예. 상권 분립을 사실상 다 파괴한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청와대하고 법무부 TF팀하고 뭐 교감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시 내용이 그대로 헌법재판소랑 다 적용이 됐다. 그렇죠. 조율이 됐다. 그거는 뭐 재판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생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독립성이 생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독립적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청와대 김기춘 그 비서실장과 이렇게 서로 내통을 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내통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장 문제 삼아야지. 아마 지금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이 빠르면 다음 주에 아마 김기춘과 박한철 소장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그다음에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비망록 통해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하고 청와대 누군지 모르지만 청와대 측하고 헌법재판소장하고 만나서 얘기했다라는 것이 추측은 되는데 구체적 증거는 없죠 아직은. 이게 이제 업무일지라는 게 인위적으로 뭐 작성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일지는 실제 있었던 일을 기재한다고 봐서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고요. 메모를. 그리고 그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기초로 해서 범죄 혐의가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문서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갖고 수사를 시작을 할 수 있죠. 김기춘의 죄가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겁니다. 이거 예. 명백하게. 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는 10월 4일 날그 예. 메모를 보면 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를 한다는 메모가 있어요. 예, 장이라고 써놓고. 네, 장 의미는 뭐냐면 비서실장. 을 예, 의미하는 맞아요. 김기춘을 의미하는데 예. 김기춘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연내 선고한다. 예, 이때 당시는 예, 그때 이제 증거 서류 조사도 아직 다 안 끝나고 다 안 끝나고. 주요- 양측의 증거 서류. 그렇죠. 정부 측하고 통합진보당 측하고. 제출했던 그 증거 서류에 대해서 조사도 아직 안 끝난 상태고 예, 그다음에 프락지의 정인 신문이라든지 강철 김영환의 전문 신문 등 정인의 4명의 정인 신문이 아직도 그 앞으로 있을 남아 있는데, 예정이거든요.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기록이 13만 페이지가 됐었거든요. 예. 그 변론 종결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도 사실 정상적으로 작성하면 오래 걸리죠.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 그 소송 대리인들도 연내 선고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물리적으로, 판단했었는데 10월 연내에 선고한다는 것을 비서실장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알고 연내 선고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는 박한철 헌법소사 재판소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연내 선고하라고 자기가 지시를 했거나 네. 네. 아니면 연내 선고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거 점점 불안해지는 것이 네. 그런 박한철이가 저거 탄핵 심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변호사님 딱 그 재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하나는 재판 과정이 이게 석연치 않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운영 자체가 예.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봐서 예. 그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하고 예. 그 다음에 연내 선고를 왜 그렇게 그 서둘러서 서둘렀을까? 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정당 해산 끝나고 1년 동안에 재판 기록을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이라고 이제 책을 바로 썼었는데요. 네. 이 사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공산당 해산 심판 사건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법학자들이나 뭐 법률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이정희 대표가 그 대선 때 TV 토론 나와서 네. 닭깎기 마사오 발언을 하잖아요. 딱 찍힌 거지. 예. 그 부분에 정치적 보복을 할 것이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당선자가 법무부에 네. 정당 해산을 연구를 해보라. 그래 TF 만들고 그 보수 학자들 동원해서 이제 그렇게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나 그 법률가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진행이 이해가 됐고 그게 아마 청와대하고 다 그 내밀하게 이야기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박근혜가 그렇게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 아니고 최순실이 시켰을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하면 최순실이의 기획이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죠. 그런 얘기도 네네. 있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을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은 이게 또 전 세계가 보는 그 사건 아니겠어요? 세계적인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범박자에서도. 철저하게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연내 선고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 그 내란 음모 사건에 항소심이 무죄 선고했잖아요. 그렇죠. 항소심 무죄 선고했죠. 1월 중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어요. 사실은 그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론 내려도 급할 게 없잖아요. 늦지 않죠. 예. 뭐 예. 그런다고 대한민국이 전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실질적으로 그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는데 새 총 한 자리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뭐 내란 음모는커녕 세상 하나도 변한 게 하나도 일단 없었거든요. 무죄가 나왔었잖아. 그걸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는 더군다나 그
정당 해산 선고가 예. 대통령 당선 2주기가 되는 2년이 예. 되는 12월 19일 날 선고를 한 거예요. 하필.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죠. 정당 선물을 해산을. 주면서 이 판결 갖고 종북요리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런 선물을 준 거죠. 참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 이런 판결을 했던 전력이 있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구성원 9명은 그때 당시 2년 전에 정당 해산 판결을 선고했던 재판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 재판관들이 네.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박근혜 탄핵 사건을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게 촛불이라는 거죠. 지금 그 새누리당이 네. 과반 이상이 이렇게 탄핵 찍었잖아요. 찬성했죠. 이거는 걔네들이 밀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촛불이 계속 필요한 거죠. 헌법재판 이제 안국동으로 다 몰려갈 걸 지금? 이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또 궁금한 게 예. 9명의 재판관이 있잖아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장하고 청와대 최소 뭐 김기춘이나 청와대하고 내통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이 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종북몰이가 한참 심할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금 여기에 비망록에도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여론을 조작을 합니다. 보수 학자들 동원해서 기고를 시킨다든지 보수 단체들을 동원해서 집회니 시위를 한다든지 예. 종편에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예, 예. 종북놀이 방송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56% 정도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는 그 여론이 나왔습니다. 이데올로기 공격.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을 해서 이제 결국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좀 몰아간 거예요. 몰아간 거다. 그러니까 그쪽도 그렇게 만들었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의 그 구성을 보면 예. 보수와 진보가 8대1 정도의 구성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 판결 선고도 8대1로 나왔잖아요. 네, 네. 김일수 재판관만 그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고요. 예, 예, 진보라고 분류되는데 그분만 한 분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예. 이 지금 박근혜 탄핵 사건은 국민의 81%가 찬성을 하고 예, 예. 국회가 78%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보수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고 예,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초, 즉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흔든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문제는 예, 그래도 촛불이 사그라들고 예. 그다음에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청와대가 어떤 공작을 할지 모르죠. 그렇죠. 또 종편이나 KBS, MBC 등 기성 언론들이 또 지금은 이제 촛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네. 감히 뭐 어떻게 얘기하지 그렇죠. 못하고 하지 있지만 못하지만은 시기만- 분위기가 좀 식으면 또 공작에 공작에 놀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저희들은 그것을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긴장을 계속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탄핵 심판 때까지 우리는 국민들은 긴장을 놓지 말고 광장 민주주의는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 그 정부 측 뭐라 그러죠? 대리인, 소송 예. 대리인이 황교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 맞다. 그렇죠. 기억난다. 황교안이다.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이고 예, 예. 그때 법무부 장관이 지금 탄핵 사건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네. 청구인 자격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이제 청구인 자격이었죠. 네. 예. 그래서 황교안이 지금 직무대행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하고 거야. 있어서 그리고 예. 박한철이 소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 예. 새로 민정수석을 그 탄핵 직전에 예, 맞아요. 박근혜가 임명을 했잖아요. 조대환 조대환 변호사. 예. 네네. 그 임명을 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도 사법연수원 13기, 예. 그리고 조대환도 13기, 박한철도 13기. 그렇죠. 그래요? 같은 예. 동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의미로 그 민정수석을 임명을 새로 했다고 보거든요. 임명을 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지금 탄핵 사건의 변론용이다. 변론용이다. 결국 민정수석이 그거 변론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는 하지 안 않는데 되죠. 비공식적으로 그 헌법재판소장하고 연결되는 되니까. 사람, 아. 또 황교안하고 연결되는 사람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그 민정수석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활용할 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관 예우가 문제 중에 네. 전화 변론, 전화 비밀 변론. 변론이 문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강하게 추정을 해보고요. 예. 또 하나는 저기 조대환 변호사가 예.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잖아요. 특조위 부위원장이었죠. 맞아. 예. 그러니까 맞아요. 야, 그래서 그 비망록에 또 나오죠. 방- 비망록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 새누리당 그 위원으로는 음. 정치 지망생을 임명을 해라. 정치 지망생을 임명해라. 그 특조위원으로. 그렇죠. 야, 1순위가 조대환 변호사, 오. 2순위가 석동현 변호사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럼 지금 김기춘이 짰구만 민정수석. 다 김기춘의 그렇죠. 작품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조대환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에 가서 예. 세월호 특조위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세금 도둑이다. 그러면서 출근 투쟁을 했어요. 출근 투쟁을 하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방해했죠. 회방꾼이죠, 회방꾼. 그래서 실은 그 세월호의 7시간이 이제 지금 탄핵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로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에 관련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을까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 조대한 신임 민정수석이 들어가게 된 것은 예. 황교안과 조대환과 그리고 헌법소장인 박한철과 예. 똑같이 이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들이고 예. 이 동기 중에 이 조대환 변호사 신임 민정수석으로 됨으로써 예. 탄핵은 물론이고 예. 이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라든지 예. 이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마지막 꼼수네. 그렇죠. 특히 세월호도 있네. 특히 세월호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조대환 변호사 이야기를 더 하면 예. 이 양반들은 실제 진상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하면 들은 풍어는 있잖아요. 네. 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그 아마 이제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선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예. 공식적인 소송 대리인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박근혜를 실질적으로 대신해서 사선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 하려면 지 돈으로 자기 그렇죠. 돈으로 네. 선임하면 되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선 그렇죠. 변호인을 민정수석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얄미운 행동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어쨌든 지금 꼼수였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민정수석에 임명돼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언론에 대고 계속 그 무마 여론을 만들려고 하겠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대통령이 어제 6시 이후로는 직무정지 됐잖아요. 7시 3분 이후로. 7시 3분에 그 직무정지 됐으면 민정수석이 필요 없어요. 참모들까지 다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 그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그 없는데. 몇 시간 전에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야, 임명은 5시에 회의해가지고. 맞아요. 그 조대환 그 새 민정수석은 공식적으로는 언론을 향해서 어떤 활동을 하지를 못할 못하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예. 그 박근혜하고 그 밀당을 나누면서 예. 사선 변호인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예. 아마 뭐 그 전략 수립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 역할을 위해서 그 임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야, 이게
들어보니까 오싹하네. 그렇죠. 제가 오늘 예. 주권 방송 처음 출연하는데 지금 아무도 어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 오늘 새로운 뉴스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 아유, 이걸 고맙습니다. 가지고 또 네, 그가 글 쓰고 확산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김기춘도 법률가 출신 아닌가요? 예. 네. 다 후배들이죠. 그렇죠. 황교안 뭐 이렇게 다. 이 그러니까- 공안에 김기춘 라인이 김기춘 공안부에서 예. 김기춘 라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없죠. 공안부에서 김기춘 라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 예. 특히 뻘소리하는 변호사들은 다 그쪽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춘대원군이 법무부의 전체를 다 좌우하는, 그러니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요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이제 김기춘은 이제 오래된 사람이어서 이제 그 우병우가 이제 김기춘의 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무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그렇죠. 검찰에. 요직에 자기 사람 다 심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 부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예. 우병우 잡으러 갔다가 잡으러 가셨다가. 아 이거 영상 어. 봤습니다. 영상 봤어요. 나 못 봤는데 어떤. 장모님 집에 있는가? 청담동에 청담동에 장모 그 자택에 가서 잡으러 왔는데 그 안에 401호에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결국 못 잡았는데 정봉주 의원이 현상금 200만 원을 걸고 예. 지명수배를 했는데 어제 그 안민석 의원이 500만 원 내고 정봉주 의원이 500만 원 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냈어요. 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상금 1000만 원 걸려 있습니다. 우병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병우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있는 곳을 아는 정봉주 사람은 의원에게 연락을 하면 현상금 1000만 원. 찾아내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현상금을 예. 그 부도수표가 아니라 아마 현찰로 줄 겁니다. 예. 제가 어젯밤에 같이 있어서 확인했어요. 일단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청 광장에서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에 이재화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왜 조대환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임명됐는지 바로 탄핵으로 인해서 어제 7시 3분에 직무가 정리되기 딱 2시간 전에 임명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듣고 계십니다. 보니까 5시에 국무회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파악을 했고 그렇죠. 그 회의를 다 잡아놓고 그렇죠.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다 세팅을 해놓은 다 거네. 세팅해 놨던 아니 거죠. 5시 되면 결론이 나온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4시 9분에 결론이 나왔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어제 5시에 딱 국무회의를 통해서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앉히면서 자신의 탄핵 변론에 활용을 한다. 이런 황교안도 그 사법연수원 13기 그리고 박한철도 13기 조대환도 13기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 김기춘 씨가 예. 청문회에 나왔잖아요. 예. 나온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청문회 우병우는 일단 쥐새끼처럼 도망갔고. 수긍을 했잖아요. 예. 김기춘마저 나오지 않으면 비난의 여론이 비등해질 것을 우려해서 우려해서 나온 더 거죠. 거세질까봐 촛불이. 사실은 뭐 최순실 일당은 일부는 이제 구속됐지만은 국민들은 그거를 방치하고 비호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병우와 김기춘은 구속 수사를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이제 비등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특검도 그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은 3가지의 명령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어떤 거? 첫 번째는 예. 삼성 등 예. 기업이 최순실 등에게 준 돈은 결국 뇌물이다. 뇌물이다. 뇌물 수사를 하라는 취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병우와 김기춘을 구속 수사하라. 우병우와 김기춘 구속 수사하라. 예. 특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번째는 세 번째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예. 범죄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하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세 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머리는 좋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30대부터 사실은 그
권력의 요직을 성성장구하잖아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예. 법사위원장, 비서실장 다 했죠. 안기부장까지 했잖아요. 예, 예. 박정희 때는 그 유신헌법에 유신헌법을 초안까지 초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예. 신직수를 그 밑에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TV 나가서 설명했대요. 이렇게. 예, 그 유신헌법. 업적으로 아마 임기제의 그 검찰총장의 1호 검찰총장이죠. 예, 예. 네, 그래 네. 법무부 장관, 안기부 장관, 그다음 안기부 법사위원장, 예, 네. 법사위원장. 삼선 의원은 법사위원장까지 그렇죠. 다 예. 지냈죠. 그러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더 이상 여론이 악화되면 자기도 음. 특검의 조사를 받고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이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국민들의 그렇죠. 분노를 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더 자극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도 예. 우리 시민들을 촛불을 든 우리 시민들을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죠. 국민과 싸우는 정권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재하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 인터넷으로 여러분께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에 나와 있는 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듣고 계십니다. 추가로 더 뭐 기록된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사실은 비망록은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예. 비망록을 보면 예,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는 예.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하자면 범죄 음모를 하는 그 회의다. 범죄 우리 음모를 작당을 하는 작당을 예. 했구만. 작당. 대체적으로 뭐냐면 예. 어떤 사람을 조져라, 어떤 사람을 응징하라 이런 회의라는 거예요. 아, 진짜. 여론 공작을 하고 예. 여론을 그렇죠. 바꾸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손봐주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라. 이런 다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철저하게 기획되고 그 재판관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오판을 한 것이다. 예. 그래서 김기춘과 그 박한솔 소장을 수사를 해서 예. 수사를 해보면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재심을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재심은 어디다 헌법재판소에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지금 당장 재심을 청구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진상 규명하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진상이 밝혀지면 예. 관련자들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고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죠. 관련 사건이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 그렇죠. 사건이기 예,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범위는 들어가고요. 곧 저희들이 소송 대리인단은 현재 꾸려져 있고 네. 제가 이제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데 네, 예, 네.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곧바로 이제 고소를 할 겁니다. 예. 아니 박한철 소장이 1월 예. 말 임기 끝나잖아요. 네, 1월 31일. 보통 이제 그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끝내면 변호사로 가는 거예요? 변호사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변호사를 할지 개업을 할지 안 할지는 자유인데 그 전에 안방 갈 것 같은데. 뭐 헌법재판소장이어도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 위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형사소송법과 형법은 하나입니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고위직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둘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 범죄가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헌법소장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럼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김기춘, 우병우 여러 가지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예.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어떤 전망?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예. 국민들이 이미 탄핵을 했고 그렇죠.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한 거예요. 한 거죠. 당연하죠.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과
대표기관인 국회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저는 3월 초 이전에 예.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근데 3월 초라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근데 헌재에서 1월 말 전에 정리하겠다. 사실은 박한철 1월 말 박한철 얘기하던데? 소장이 1월 31일에 임기 만기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이제 선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 재판을 해야 되고 필요적으로 이제 공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 뭐 1월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너무 빠듯해요. 그래요? 나 아까 KBS 나가서 헌재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희망 사항이고요. 적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에게도 뭐 사실은 범죄인이지만은 예. 변론할 기회는 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결정문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되 그 완벽한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고 국정의 공백 상태를 최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예상으로 한 2월 말 정도에는 선거 날 거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도 4월 말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제 60일이니까. 60일이니까. 그건 또 빨라지네. 진행돼 봐야 아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박근혜 정권 지금 4년 동안 벌어졌던 네.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중에 중요하게 오전에는 간첩 조작 사건 이야기했고 지금은 통합진보단 해산 사건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것이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의해서 김기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이렇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 이게 그걸 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조대한 변호사 13기 황교안과 박한철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를 민정수석으로 앉혔다는 거. 탄핵 그 직무정지 2시간 전에. 질긴 놈들이요. 진짜 징그럽게 질긴 놈들이네 진짜로. 근데 그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그러면 정말 끈끈합니까? 끈끈하죠. 그때 당시에는 100명 시대의 그 사법연수원 13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검사 생활, 판사 생활 하면 그 수십 년 됐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보다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죠. 저녁에 뭐 술 한잔 하고 뭐 그런 그 사실은 요즘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정관들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 하면 실질적으로 기소해야 될 건데도 돈 많은 놔주고 돈 많이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기소도 안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은 엄밀한 이야기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관계죠. 그렇죠. 정말 걱정돼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걱정되는 것이 지금 청와대 아니죠. 지금 권한대행으로 앉아 있는 그 황교안하고 지금 민정수석으로 이번에 임명된 조대한하고 또 헌법재판소장으로 앉은 박한철하고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라는 것이 어쩌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아주 핵심 위치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열차는 이제 어제 출발역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보고요. 출발했다. 네. 탄핵한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중간역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인데 그 열차가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한시도 그 눈을 다른 곳에 돌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역사의 그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광화문에 100만, 200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즉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촛불은 홀홀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특검하면은 저기 조사를
협조를 하시는 거죠. 특검에 협조를 하시는 거죠. 누가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오면 언제든지 하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고소 대리인 역할 가서 또 할 거니까요. 네네. 맞아요. 저는 뭐 합법적으로 합니다. 네, 그렇죠. 비밀 변론이라든지 네, 전화 변론. 전화 변론 안 하고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거예요. 네네네. 아, 우리 많은 언제까지 시민들이 해요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아니 하나 많은- 궁금한 거. 예, 말씀하세요. 1월 말에 그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예. 끝나잖아요. 임기가 끝난다. 예. 그러면 새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 누구? 임명은 그러니까 새로 이게 지금 대통령이 권한 정지되어 있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권한 대행자들은 적극적인 행위를 못 해요. 못 해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이른바 그 대통령의 권한 중에 예. 행정부의 수반의 권력이 아니라 예, 예. 영도자의 권력이라고 그래서 네. 옛날에는 교과서에 하면 대권이에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황교안이가 권한대행으로 더 한 놈을 저기 헌법재판소장을 안 치면은 13기를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요. 예, 예. 물론 이제 그것을 자기가 우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줄 겁니다. 동의를 안 국회 해주죠. 동의. 예, 국회 동의 공석인 있어요. 상태에서 탄핵 소추가 탄핵 심판은 아니, 할 수밖에 심판이. 없는 그럼 상태. 8명에서 네. 7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아니요, 거예요? 6명. 6명까지. 6명까지. 자, 우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라고 네. 저희가 오늘 밤 늦게까지 여기서 방송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해서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에 예. 벌써 2년 전입니다만 예. 통합진보당 관련한 온갖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저기는 종북 빨갱이 집단이고 내란 음모를 획책했고 이런 색깔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예. 국민들이 딱 보시기에 저 당은 어떤 당이다라는 선입관이 막 생겼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복권되어야 된다. 일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런 정치적 복권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산 사건 1년을 하고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의 사실은 그 최고위원들부터 당원들까지 한 10만 명 되잖아요. 네. 그 중에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3, 4명 되는데 상당수를 만나왔고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조작되어 있는 것이고 예, 예. 실질적으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서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로가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무효였으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휴지예요, 휴지. 허수아비 결정이고 예. 실체가 없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이제 그 대선 때 엿먹었던 닭깎기 마사오 그거 열받아가지고 떨어뜨리러 복수해라, 나왔습니다. 복수해라 해가지고 나온 결정이다. 아니 그런 얘기가 있지 이렇게, 않습니까? 예. 최순실이가 야 저기 해산시켜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 그런 보도도 얘기도 있죠. 있었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죠. 네. 앞으로도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국정 논란 사건 여러 가지들이 해결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국정농단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분들, 우리 분들께서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진보당 관련해서 19일이 2년 되는 날 아닙니까? 네. 다음 주 19일이 2년 되는 날이에요. 예. 그때를 기해서 여러 가지 뭐 토론회라든가 관련 움직임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보당 해산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데 그리고 이들의 정책 복권을 이루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하여튼 지금은 정말 국민 주권 시대고 광화문 시대입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평화의 불길, 통일의 불길, 민주의 불길로 바꿔내는 것이 또 우리의 뭐랄까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전국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신 누리꾼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하시고 예. 정리했으면 자, 좋겠습니다. 오늘 축구 방송 첫 출연인데요. 영광입니다. 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철저하게 기획되고 예. 의도된 오판입니다. 예. 역사의 그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예. 뭐 2년 통합진보당 해산된 19일이면 2년이 되는데 그 진실의 일단이 김영환 비망록 속에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간에 내통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요. 필요하면 재심을 통해서 복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고 불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저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도 잠시 물러나야겠죠. 우리 6시에 또 6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예. 본 그 7차 본국민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또 생중계를 해드리고 예. 7시 반경에 다시 또 청와대 포위, 청와대 100m까지 행진 있을 때 또 다시 저희가 7시 현장 반에. 방송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전국의 누리꾼 여러분, 광화문으로 오세요. 박근혜 잡으러 갑시다. 날씨 안 춥습니다. 오세요. 괜찮아요. 오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공개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